예,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두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불리고 있죠. 워마드라고 있습니다. 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SBS가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여성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경찰이 발빠르게 하고 똑같이 여성 혐오, 극우 성향인 일베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편파 수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윤춘호 논설실장 계속 계시고요. 김태현 변호사,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의 윤김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김지영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갔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것 같고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윤김지영 교수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기만 이렇게 빨리 수사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워마드 운영진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서 그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음란물 유포 방조. 죄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음란물 유포 방조죄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7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여성 대상 성폭력 문화의 피해 영상물들이 웹하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성의 신산업으로 거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돼야 할 대상은 워마드가 아니라 오히려 일베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이 분노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오늘 듣고 싶어서 윤김지영 교수님을 또 모신 거고요. 윤춘호 실장,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까지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위가 어떤지, 과연 얼마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건지. 이제 이게 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이 이제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 2월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 보니 그 워마드 운영자가 이제 특정이 됐어요. 누가 이제 워마드를 운영하고 있구나 하니까 일종의 포르노죠. 음란물로 보고 음란물이 올라가는 걸 그대로 두고 봤다. 이제 방조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외국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폴 등과 협조를 해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의 발표 내용 보면은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여기 워마드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다른 수사와 비슷한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뭐 좀 빠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지금 워마드 운영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속된 말로 잡아 넣어야 돼. 뭐 이런 의지까지는 가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건 사전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이라는 건데 이건 이 사람을 불러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있어서 신병 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지. 그걸 뭐 이 사람 무조건 잡아놓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거고 제가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요. 이 사람 혐의가 뭐냐면 음란물 유포 방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음란물 유포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만든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걸 도와준 거 아니야? 판을 열어준 거 아니야? 이게 방조 혐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음란물 유포 방조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문제되는 게 남자 거기다 몰카 사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몰카는 음란물이기 이전에 이거 성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카메라 이용도 불법 촬영죄 이거의 방조범이 돼야 되는데 경찰이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낮춰서 음란물 유포의 방조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 발부받고 이제 신병 확보 하려고 했다는 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그 운영자를 불러다 놓고
지금 워마드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오면 죄명을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뭐 구속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그런 저는 걸 의미로 보여서 물론 속도가 좀 빠른 것은 있지만 앞서 이제 윤김지영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뭐 음란물산들 다 놔두고 오직 이 워마드는 뭐 여자들이 남성에 대한 그 몰래카메라 이거 영상물 유포하는 거니까 오직 남자를 위해서 여자들만 무조건 처벌하자.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는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경찰 수사를 봤을 때 그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워마드에 대해서만 여성 차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김태현 변호사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예. 제가 경찰 통계 예. 하나만 인용을 드리면 지금 워마드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음란물 내지는 성폭력 혐의 등으로 해서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게시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베 사이트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경찰이 발표한 차를 보면 일베 사이트에 성폭력 또는 음란물과 관련한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69건을 수사를 해서 53명을 구속을 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워마드 관련해서는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는 워마드 관련해서 경찰이 게시자가 됐든 운영자가 됐든 체포 또는 구속 또는 수사한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여성만을 상대로 해서 여성 사이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달지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마 경찰의 해명 취지 같습니다. 예, 경찰의 해명까지 들으셨어요. 윤김지영 교수님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일베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이 찍어서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 똑같은 논리라면 바로 아주 거대한 규모로 많은 트래픽이 있는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일베 사이트나 다른 남초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 의 바로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이 소비 유통 구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워마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 피해 영상물들을 주로 올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영상물이 이 확산되는 속도라든가 그 규모라든가 그 양들이 남쪽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에 있는 규모와 정말 대적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란물 유포 방조죄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워마드의 운영진에게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것입니다. 윤김지영 교수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베라고 하는 여성 혐오, 극우 성향, 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일베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이런 식의 위조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방송사에서 잘못 사용해서 상당히 또 지탄도 받고 저희도 늘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일베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베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런 음란물 같은 것이 게시가 됐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면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는데 지금 워마드 운영자 아까 윤춘호 실장이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워마드 운영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하려고 해도 좀 찾기가 어렵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일베 운영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데 왜 대명절이 끝나고 나면 남성 친족에 의해서 사천 몰카라고 하냐 아예 하위 카테고리화된 디지털 성폭력물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일베 바카스남이라고 해서 성매수를 한 후에 불법 촬영을 해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있다라고 예. 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일베의 발로 나왔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들이 남쪽 사이트로 퍼져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일베 운영진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 재생산된 것은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윤균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그냥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균정 교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런
지적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일베 운영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워마드 운영자 같은 경우에 뭐 정체가 누군지도 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논평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민감형 경찰청장이 앞서 이제 주요 뉴스에서 잠시 보셨지만 오늘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베든 워마드든 어떤 이런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것이 여성 대상 성범죄든 남성 대상 몰카든 차등을 두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경찰의 어떤 민감형 경찰청장의 그런 의지를 한번 믿어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이왕 그 얘기 꺼냈으니까 말이죠. 민가병 경찰청장이 오늘 했던 이야기 그 일베 등 남성 중심의 사이트는 놓아두고 여성들 사이트만 수사하고 수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한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일베 등 이런 남성 중심의 그 사이트는 놔두고 또 여성들 사이트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 촬영을 개시를 하고 유포를 하고 또 그걸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일베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 불법 촬영을 개시가 된 것인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개시자는 검거를 하였고 그 유포 행위를 조장하는 또 방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김지영 교수님, 경찰청장의 이야기는 납득되십니까? 아니요, 전혀 전혀 납득되지 납득이 안 않습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워마드 운영진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까지 의뢰하셨고 그리고 인터폴에 의한 적색의 수배 요청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현재 디지털 성폭력의 98.4%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 피해 여성들이 제일 먼저 자신이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인지한 다음에 피해를 호소하고 이 유포와 학살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에 가서 제발 유포를 막아달라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경찰 분들께서는 이것이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에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셨고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은 정말 개인 자구책을 쓰거나 또는 체념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성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 왜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남성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이것이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국제 공조까지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만 여성이 피해자였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통해서 국제 공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왜 표명하지 않았는가? 수사 방식과 수사 속도와 수사 의지의 차이에 대해서 여성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 하나 좀 통계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몰카 신고가 한 6,400건 정도 되고 그에 이제 관련돼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5,400명 정도예요. 이제 경찰이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아까 이제 윤김지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98.몇% 여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통계는 그러니까 20%의 남성 피해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죠. 그런데 이런 그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형률이 2%밖에 되지 않으면 이게 과연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 사정기관에서 과연 근절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까 이제 경찰이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서버가 이제 해외에 있을 딸지 이래서 문제가 됐던 뭐 일베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소라넷 같은 뭐 대표적인 그런 음란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없애는데 그 17년이 걸렸거든요. 그것은 실제 기술적으로 수사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다시 또 돌아온다면 어쨌든 간에 워마드 또 이런
경찰의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워마드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른바 홍대 그 모델 그 누드 사진 홍대 유출 몰카 사건, 사건이라고 하죠. 홍대 몰카 사건 그 사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홍대 몰카 사건 참 말씀드리기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그걸 이제 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제 저 해화역 시에서도 나온 얘기가 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몰카 진짜 많은데 구속 안 시키는데 남성 몰카 하나 나왔다고 구속을 시켜? 이거 말이 돼? 여성에 대한 차별 아니야? 뭐 해외역 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무슨 생각으로 구속시켰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제가 직접 처분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요소가 뭐냐면 처벌을 할 때 피해자가 여자냐 남자냐 뭐 피해자가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이 유포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몰카가 이제 나왔는데 한 사람 A 예를 들어서 제 몰카라고 할게요. 제 몰카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온 언론에 퍼지고 온 방송도 도배가 야 김태형 몰카 봤냐 막 이러고 하면 피해가 엄청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유포됐느냐 이게 피해를 가늠하는 척도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몰카가 찍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홍대 몰카 사건은 그 피해 남성이 당연히 원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방송과 언론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남성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본 것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찍은 여성에게 조금 가혹한 처벌이 내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진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찍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고 홍대 몰카의 그 몰카의 대상이 역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온 신문 방송 그렇게 도배가 돼버리면 찍은 사람은 구속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워마드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언론에 거론되고 그랬던 것은 어쨌든 간에 최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워마드나 일베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게시된 글을 본 적이 없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윤춘호 실장도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취재를 위해서 워마드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일반인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워마드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일베에서도 제가 가끔 들어가 본 적 예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일베에서 저도 음란물을 저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음란물이 많다고 알려져는 있죠. 윤김재영 교수님은 그런 면에서 워마드나 일베 자주 보시는 편이십니까?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이런 걸 또 알아야 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연구 있는지 차원에서도 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워마드를 이해하려고 하면 워마드 사이트만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이 원본에 대한 일종의 대받아치기나 비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러링은 이른바 눈에는 이에는 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종의 쉽게 기존에 말하면? 있었던 예, 여러 예. 가지 불평등한 그런 상황들이 늘 항상 전통이나 상식 이름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걸 성별을 반전시켰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논란과 경악을 마치 통해서 거울로 비추는 것처럼 일종의 기존이 폭력이나 차별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워마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체 지형에 대한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남성 중심적으로 개편되어 있는 온라인의 그런 지형 중에서 워마드가 어떤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워마드는 분명히 여성주의적인 의제를 전면화하고 있긴 하거든요. 낙태죄 폐지라던가 비혼 비출산 운동을 한다던가 등등과 같은 여성주의 의제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것만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면 일종의 진지한 언어에 대한 정제된 언어에 대한 이렇게 불신이나 냉소가 있고 또 조롱을 통한 유머 코드 등등과 같이 기존 워마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남성 중심적인 온라인 문법을 그대로 차용해 오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맥락을 보지 않고 워마드를 봤을 때는 일베나 뭐가 달라 이게 왜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줄 예. 수밖에 없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워마드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낙태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뭐 교회를 또 성당을 어떻게 하겠다, 불태우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고 또 어제 SBS 8시 뉴스 나간 다음에는 경찰의 편파 수사 이거 문제 있다. 이거 규제해달라고 한 또 정반대 성격의 또 청원이 올라가고 상당히 그 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논란이 거세진 그런 국면인데요.
이 여성들의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워마드에 올린 글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모두 4차례 열렸다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 시위 때는 7만 명의 여성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의 고위 간직을 독점했죠. 소소한 피해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의 말은 뭐 너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런 사회가 돼야 하는데 광복절에 15일에 다시 그 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 일부 언론에서는 워마드 운영자가 또 직접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15일 집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도 같고 말이죠. 예, 뭐 15일 집회가 예전에 1차, 2차, 3차에 있었던 불편한 용기 주최 측에서 하는 그 시위는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시위 그런 주최 측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현재 일어났던 워마드에 대한 편파 수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15일 집회가 예고되어 있고 이 집회에서는 아마도 일종의 여성 시위가 4차례나 있을 때 동일 범죄, 동일 일종의 수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윤김정 교수님이 오늘 나오셔서 저희가 미처 특히 뭐 이 꼭 성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오늘 윤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해 폭을 넓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 김민기 씨가 부른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인도네시아 롬복 휴양지에서 난 대지진 구조 선박이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몰려든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는 일제히 이 사진이 크게 실렸더군요. 이 사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 공공하고 힘들 때 많은 분들은 신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신도 계시겠지만 바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금관의 예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이 사진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